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 오랜만에 시승기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차량 시승기를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준비된 차량, 많은 고객님들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지만 이거 막상 시승하려고 하면 이 차가 잘 없습니다. 오늘 준비된 차량 바로 740D M스포츠 모델입니다. 지금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7시리즈야 사실 너무 유명한 차량이고 플래그십 중에 플래그십, 사이즈도 엄청나게 커졌고 승차감이 워낙 좋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디젤의 느낌이 어떨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오늘 비남이 잘 알려드릴게요. 비남의 시승 코스는 늘 동일합니다. 굉장히 좁은 골목길들, 그리고 고저차가 있는 언덕을 먼저 지난 다음 고속도로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이 코스 꽤 좁은 길입니다. 일방 통행길이라 마주오는 차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꽤 조심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앞에 있는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면 개문 사고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좁은 길에서 이 차량 5m가 넘는 대형 세단인데요. 이렇게 길을 주행할 때 일단은 운전할 때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차량의 긴 전장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폭도 꽤 넓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주행하실 때 그렇게 막 SUV를 타는 것처럼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방지턱을 넘어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BMW 740T에는 앞뒤 전부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철을 만나거나 방지턱을 넘을 때 극강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게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도로잖아요. 이때는 언제든 비남이들 시승기에서 보여드리지만 여기서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켜주고 파노라마 뷰를 눌러주면 좌우에 오는 차량을 미리 볼 수 있고, 자, 이제 버스 지나가고 뒤에 차가 하나 또 오네요.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장애물 혹은 어떤 물체가 오고 있음을 알려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차량이 디젤이다 보니 이 디젤에 대한 소음, 진동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실 겁니다. 비남이 그냥 바로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차량의 진동 소음, 디젤이라고 설명드리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알아채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날이 더워서 에어컨을 켜서 이 팬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 차가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알아채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디젤의 경우에는 저속일 때 소음이 큽니다. 특히 차량이 정지해 있다 출발하는 혹은 저속에서 속도를 점점 올리는, 그러니까 RPM을 써야 되는 상황 때는 디젤이라는 게 느껴지지만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가솔린보다 엔진 회전수를 훨씬 더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디젤의 소음을 느끼시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운행을 하다 보면 노면 소음 같은 것도 들려오고 하잖아요. 이 디젤 엔진에 대한 소리는 그런데 싹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런 7 시리즈와 같은 대형차를 몰고 가면 이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착해져요. 저는 그게 엄청 재밌더라고요. 제가 끼어들기를 해도 양보도 더 잘해주시고, 무언가 내 앞에 끼어들었다 이러면 꼭 비상등을 켜주시고, 매너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방지턱도 넘어보고요. 자,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이게 에어쇼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극강의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운행하시는 내내 늘 웃음이 지어질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일구어서 이만한 금액의 차를 뽑았는데, 아, 역시 돈이 좋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만한 승차감을 보여드리는 게 BMW 7 시리즈 모델의 승차감입니다. 지금은 신호에 걸려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지금처럼 오토스타트 앤 스톱이 있는 차량들은 당연히 정차 시에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디젤 차량에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을 정차 때는 어차피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날이 더워서 에어컨은 계속 가동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동을 걸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1년 중에 여름이라는 계절뿐 대부분 우리는 정차했을 때 이 차의 엔진 소리를 듣지도 못할 거예요. BMW의 7 시리즈가 곧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디자인이 유튜브상에 공개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BMW는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현재 팔고 있는 현행 모델에 대한 문의가 폭주합니다. 항상 신형 모델에 대한 디자인은 대중들에게 단번에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신형 디자인을 보시고 나서 나 그냥 지금껏 살래요,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7 시리즈이고 또 다른 하나는 X5가 있어요. 여기는 턱이 엄청나게 큰 구간인데요, 차량이 대각으로 많이 비틀릴 겁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이 대형 세단, 그러니까 휠베이스도 상당히 길죠. 이런 차량들은 이렇게 차량이 대각으로 비틀리는 곳에 있는 그런 노면을 지나더라도 굉장히 준수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운전자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불쾌하지도 않아요.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출력이 286마력, 토크는 약 67토크 정도 되는데요, 디젤 특징이 뭐냐면 바로 토크발이죠. 이렇게 시내에서 주행을 할 때도 이 차는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정말 시원시원한 가속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완벽한 차가 없듯이 이 BMW 7 시리즈가 마냥 다 완벽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 차량의 큰 크기가 운전에 굉장히 불편하고, 아니 왜 숏바디는 안 나오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다만 현재 시대의 이 럭셔리카에서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나도 커졌어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후륜구동을 베이스로 하는 BMW나 벤츠, 이런 브랜드는 본닛이 엄청 길거든요. 후드라고도 하죠. 후드가 엄청 길어서 승객석의 공간을 아무래도 침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을 더 길게 뽑아서 실내 공간도 늘리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엔진이 쓰이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BMW 7 시리즈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i7이라고 있죠. 그런데 그 모델도 어떤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현행 7 시리즈의 뼈대를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또 그대로 따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7 시리즈의 뒷좌석에 앉으셔서 뒷좌석이 그랜저가 오히려 더 넓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나, 이건 당연히 고급차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좁지도 않아요. 애초에 롱바디라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갖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골목길의 느낌을 들려드렸고요, 이번에는 고속도로로 올라가 볼 겁니다. 길이 상당히 막히는 곳이긴 하지만 최대한 재밌게 주행을 해보면서 이 차의 전반적인 또 운전의 느낌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려 볼게요. 지금 저는 램프를 이렇게 돌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BMW 7 시리즈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듯이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들을 돌릴 때 저속이라면 내가 핸들을 돌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뒷바퀴를 꺾어주고, 고속이라면 시속 60km 기준입니다. 고속이라면 내가 핸들을 돌리는 스티어링 휠을 조향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후륜 쪽이 따라와 줍니다. 그래서 저속에서 코너를 돌 땐 굉장히 예리하게 돌아나가는 느낌이고, 고속에서 차선을 변경할 땐 마치 차량이 공중에 떠서 이동하는 것처럼 스르르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게 돼요. 이런 후륜 조향이 좋고 오히려 무서운 건 후륜 조향이 있다는 걸 체감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체감이 상당히 큽니다. 후륜 조향이 있는 이런 대형 세단을 타시다가 후륜 조향이 없는 차를 타시게 되면 운전이 조금 답답해요. 왜 차가 내 마음대로 안 가지? 왜 더 예리하게 안 가지? 이런 답답함을 역체감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시속 7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큰 트럭이 있는데 이게 조금 답답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디젤 토크발이 있는 차량들은 연비를 굳이 고민하지 않고 여기서 즉시 가속을 할 수 있습니다. BMW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 740D는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내내 이 차량의 엔진 옆에 있는 조그만 모터가 정말 영리하게 차량의 출력을 도와줘요. 예를 들면 일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니었던 730D, 740D에서는 아주 미세하나마 변속 충격 같은 게 조금이라도 느껴졌더라면, 이렇게 MHEV가 들어간 차량들은 이 작은 변속 충격마저도 잘 허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당연히 연비에 도움이 된다고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로 역할을 할 때가 언제냐면 저속에서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보통 차량은 이 2톤이 넘는 무거운 차가 저속에서 멈춰있다 굴러가기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때 기름이 아닌, 연료가 아닌 모터, 전기를 써주면서 연비를 상당히 아껴준다는데 MHEV의 목적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BMW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주행할 때 이 주행하는 스포티한 주행감에도 MHEV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지금 앞에 차가 너무 많아서 제가 끼어들고 뭐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바로 반자율 주행을 켜줍니다. 시속 100으로 세팅해주고 주행을 하는데요, 반자율 주행을 쓸 때는 여러분들께서 계기판 설정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기판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 그리고 컨텐츠를 AR로 둔다면 즉시 전면에 카메라가 켜지면서 앞에 있는 차의 네모, 이렇게 네모가 보이죠? 이 차를 포착했다는 뜻입니다. BMW의 반자율 주행뿐 아니라 대부분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앞차를 기준해서 앞차를 포착한 다음 그 차량을 기준해서 뒤를 따라가는, 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지금 이 반자율 주행이 앞차를 포착했나? 이걸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BMW는 아예 이쪽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아예 그냥 직접 보세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반자율 주행을 쓰면서 갈 때도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시속 80 그리고 100 그리고 100 조금 더 이상 속도를 내면서 주행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속도에서는 풍절음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면 소음은 좀 들리는 편이에요. 물론 타이어가 고성능 타이어라 당연히 노면 소음을 조금 허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소음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옆에 승객이 있고 동승자와 대화를 나누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소음일 거예요. 지금 카메라로 보시듯이 이 도로가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도로에 곳곳에 보수한 흔적들이 있고 한데 이런 데를 달릴 때도 이 노면 소음은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풍절음을 좀 느껴보려면 조금 더 고속으로 주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처럼 제가 우측 차선에 있다가 이쪽 3차로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2차로로 들어갑니다. 이럴 때 스티어링 휠을 조향하는 이 타각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1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급차를 탄다는 그 느낌을 이런 데서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내가 핸들을 꺾는 대로 차량이 잘 움직여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운행하면서 그냥 내내 즐겁습니다. 자, 여기서도 노면이 지금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지금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전할 때 느껴지는 승차감에 대한 느낌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의 승차감이 기존의 차처럼 말도 안 되는 승차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냥 누가 차를 잘 모르는 누가 타더라도 이 차의 승차감은 상당히 좋다고 말할 거예요. 자, 지금은 시속 90km 정도로 이렇게 램프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속도를 일부러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데요. 이 차가 4륜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물론 코스가 이 각이 깊지도 않습니다. 4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륜 조향이 이럴 때 톡톡히 역할을 발휘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도 속도가 빠르다는 느낌만 들지 전혀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후륜 조향 덕분에 이 차가 5m가 훌쩍 넘는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가 길다는 느낌을 또한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운행하다가 끼어들기 등등이나 주차할 때는 이 차량의 긴 전장이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행할 때는 이 차량이 크다는 거 느끼시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시속 95 정도입니다. 이때 풍절음 살짝 들리긴 하나 전혀 불편한 수준 아니고요. 속도를 조금 더 올렸을 때 느낌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은 시속 100km 그리고 주변에 차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역시 풍절음은 조용합니다. 전혀 거슬리지 않는 수준이에요. 자, 속도를 조금만 내볼게요. 지금 시속 100km를 넘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풍절음은 아직까지 거슬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시속 130까지는 여러분들이 풍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 정도가 어느 정도면 지금 시속 100이거든요. 창문 조금만 열어볼게요. 자, 이제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게 창문 조금 열었을 때입니다. 창문을 닫으면 상당히 조용해지죠. 지금은 반자율 주행을 이용해서 시속 100km로 고정해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반자율 주행, BMW의 반자율 주행 되게 괜찮거든요. 정면만 잘 주시하고 요 양손이 스티어링 휠에 혹은 한 손이 스티어링 휠에 잘 올라가 있으면 웬만한 운전은 이 녀석이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속 100km로 주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지루한 주행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언제든 여기 차량 도어 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서 여기 마사지 기능을 한번 켜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마사지 기능을 이용해서 꾹꾹이처럼 이렇게 꾹꾹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아예 브레이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알아서 앞차에 맞춰서 스스로 감속을 해줍니다. 자, 지금도 제가 핸들에서 손을 살짝 뗐는데요. 지금처럼 반자율 주행이 이 정도 커브도 스스로 핸들을 조향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때 불안해서 언제든 스티어링 휠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긴 해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BMW뿐 아니라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 정도 운전은 요새는 다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직 7 시리즈를 시승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이 반자율 주행 기능에 대한 조작을 잘하는가,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차가 멀어져서 이 차가 앞차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도 반자율 주행 때는 상당히 부드럽게 가속을 전개합니다. 요금 내고 가야 되겠네요. 고속도로를 나와서 이번엔 청라 쪽으로 진입합니다. 역시 이런 도로에서도 이 대형 세단을 굉장히 재밌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운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플래그십 모델에서 이런 운전을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플래그십 모델은 굉장히 다양한 니즈를 부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차량은 승차감도 엄청 좋아야 되고요, 편의 기능도 엄청 많아야 되고요, 운전자가 원하는 어떤 운전 타입에도 다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남이 지난번에 7 시리즈 시승기 몇 년 전이야, 꽤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똑같이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기업의 오너, 대표님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이 비즈니스가 엄청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차는 언제든 그 운전자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성능을 내서 이 운전자를 약속 시간까지 목적지에 데려다 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비행기 시간일 수도 있고 미팅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진짜 플래그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은 당연히 오너를 위한 차량이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 차량 안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승객석이 앞이든 뒤든 간에 최고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의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플래그십 모델은 이런 다양한 니즈를 모두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의 크기도 굉장히 크고 휠베이스도 상당히 멉니다. 승차감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승객석에서 이 공간을 여유롭게 갖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엔진의 출력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물론 740D 모델은 286마력, 300마력이 안 되는 출력이긴 하지만 그걸 상쇄해 주는 게 강력한 토크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하나, 플래그십 모델은 이 브랜드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에는 굉장히 많은 첨단 옵션들이 먼저 들어가게 돼요. 지금은 다른 차종들에게도 적용이 되었지만 원래 여기 에어컨 송풍구에 요거 조절하는 거 있죠? 터치로 조절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BMW에서 기존엔 7 시리즈에만 적용됐었던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BMW는 이 907 시리즈 때부터도 이미 앞으로 자동차의 미래는 터치로 조작을 할 거다라는 걸 끊임없이 암시하고 있었어요.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안 됐을 때 역시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어떤 운전을 요구하든 간에 플래그십 모델은 거기에 모두 다 대응하는 세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죠. 지금은 순정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전시장에 복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차했을 때 이 시트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신형 7 시리즈, 신형 5 시리즈가 런칭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부터 시트의 형상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시트 조절 레버입니다. 언제 BMW가 벤츠처럼 여기에 시트 조절 레버를 붙여놨다고? 지금은 시트가 너무나도 커지고 푹신해지고 비대해졌기 때문에 여기 손을 넣어서 조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시트 조절 레버는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행에 대한 느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은 어떤 거냐면 아까 비남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디젤에 대한 소음 진동이 더 클 거거든요. 고속도로보다요. 그래서 이때 소음과 진동에 대한 느낌을 들려드릴 건데 조금 더 공정한 리뷰를 위해서 지금은 에어컨을 3단계로 켰습니다. 자, 일부러 수동으로 두고 3단계, 그리고 앞유리, 얼굴, 다리까지 전부 다 에어컨을 쏘는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이고 아이들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드라이브 모드를 S로 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팬이 돌고 있는 상황이면 엔진음은 아예 들리지도 않습니다. 한번 에어컨을 꺼볼게요. 자, 에어컨을 끄니까 이제 디젤 느낌이, 근데 디젤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하면 디젤인지 모르실 거예요. 자,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팬이 멈추고 나서 이제 디젤의 특유의 달달달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립니다. 들려요. 달달달달달달달. 자, 그리고 에어컨을 끈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속을 하면
네, 이렇게 부웅하고 부밍음이 조금 들립니다. 이때야 이 차가 디젤임을 그때서야 아시는 정도.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이 공조장치를 안 틀고 다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젤의 느낌을 그때그때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평소에 늘 공조장치를 켜고 다니신다 라는 분들께는 이 디젤 소리 정말 안 들리실 거예요. 자, 지금 일부러 가속도 해봅니다. 자, 가속을 할 때는 디젤 차량을 운행해 보신 분이라면 이 가속할 때 디젤 특유의 엔진음을 느끼시겠지만, 글쎄요, 디젤 이런 대형 세단을 디젤로 타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 차가 이게 디젤인가 가솔린인가 갸우뚱하시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BMW의 플래그십 7시리즈의 디젤 모델인 740D 모델을 운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듯이 이 차량은 상당히 고가의 고급 차량이에요. 그리고 비남이 말씀드린 대로 플래그십이 갖춰야 될 소양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출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 출력을 상쇄할 수 있는 토크와 연비가 이 차량의 또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대형 세단, 이런 플래그십 고급 세단의 디젤이 웬 말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사는 이런 다양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맞춰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체의 대표님이 계신데 이 대표님이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체가 돌아가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 그럴 때는 이 대표님이 늘 차량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셔야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년에 주행거리가 5만 킬로, 6만 킬로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운행이 많다 보니 좋은 차는 필요하고, 그런데 연비는 부담되고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고,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께 가장 적절한 대안이 바로 이런 디젤 모델이 될 거예요. 물론 750E와 같은 PHEV도 있지만 PHEV는 전기 모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돼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상 운행 거리가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많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대표님들께서 그걸 또 충전하고 앉아있을 시간은 없거든요. 그럴 때 이런 디젤 모델은 그냥 뭐 대충 달려도 연비가 17, 18, 19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디젤 모델이 굉장히 큰 매력이 또 될 겁니다. 자, 오늘 비남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승기도 재미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안녕.